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살펴봅시다. 40대 궤양성 대장염 환자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점액변이 시작되었다. 병원에서 내시경 하고 나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다. 양약으로는 효과가 없어서 약국에서 생약 성분의 약을 사 먹었는데 호전되었다. 그러다가 2024년 3월부터 다시 증상이 나빠졌다. 집 주변에 있는 한의원에서 한약 복용하고 약침 치료하고 나서 다시 호전되었다. 그런데 2025년 3월에 다시 악화되었다. 재발되었을 때 약국에서 효과 있었던 약을 다시 먹어보고 효과 봤던 한의원에 다시 가봤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전이 안 되어서 2025년 5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아마 약국에서 약 사드시고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하시고 호전되었을 때 아마도 염증 수준이 완전히 정상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어떻게든 해서 혈변과 설사만 없어지면 그냥 호전되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임상적으로 증상이 호전된 것 뿐이죠. 임상적인 관해라고 부릅니다. 물론 임상적인 관해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약국에서 한약 제제를 드시고 한의원에서 한약과 약침 치료를 하고 나서 잠시나마 임상적인 관해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죠.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약국의 약이 어떤 약인지 그 한의원에서 처방한 처방이 어떤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죠. 하지만 임상적인 관해가 되더라도 실제 염증은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0, 50대쯤 되면 위내시경 해보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조금씩은 있죠. 하지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조금 있다고 모두가 속이 쓰리거나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염증 수준이 작으면 실제로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궤양성 대장염의 염증이 일정 수준보다 적으면 실제 증상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관해가 왔더라도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되죠.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임상적인 관해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염증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이죠. 보통 혈액 검사상의 염증 수치와 대변 검사상의 염증 수치 두 가지를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상에서 염증 수치라고 하면 WBC, CRP, ESR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WBC는 백혈구 수치인데 궤양성 대장염은 감염증이 아니고 자가면역 질환이어서 WBC 수치는 정상이죠. 그리고 CRP나 ESR 같은 수치를 봐야 되는데 이게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거의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장내 표층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염증 물질이 장벽을 뚫고 혈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서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는 대부분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 치료 사례 이야기할 때 혈액검사 수치를 전후 비교하는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상이 많거든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의미 있는 검사는 뭐냐? 바로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라는 거죠. 궤양성 대장염으로 대장 내 표층에 염증이 많으면 백혈구들 중에 뉴트로필 같은 애들이 장내로 이동해서 염증에 관여하고 이때 특정 아연 결합물을 방출하는데 이 물질이 바로 칼프로텍틴입니다. 장내로 방출된 칼프로텍틴은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대변으로 나오게 되죠. 대변에서 칼프로텍틴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면 뉴트로필이 얼마나 장내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장내로 이동한 뉴트로필이 많을수록 염증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칼프로텍틴 수치로 염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혈액 검사와는 달리 대변 칼프로텍틴은 내시경적인 소견과 거의 80% 이상 일치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표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염증 수치가 완전히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되는 거죠. 칼프로텍틴 수치가 정상이면 내시경적으로도 거의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내시경까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중 몇 분은 마지막에 내시경 확인을 안 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죠. 다시 돌아와서 임상적인 관해는 두 번이나 되셨는데 다시 재발했다. 제가 보기에는 임상적인 관해까지 도달했지만 염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사실 약국에서 드신 약이 효과가 있었던 거는 소발에 쥐잡는 식이었겠죠. 한의원에서 치료하시고 좋아지신 것은 그 한의사분이 실력이 되게 좋으신 건데 아마도 궤양성 대장염을 많이 치료해 보신 경험은 없으시겠죠.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재발했을 때는 치료가 안 된 거죠. 저는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에도 제가 다 치료합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맞춰서 대처하면 되는 거죠. 드시고 있는 양약은 없다. 양약 먹고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안 드시고 계시는 거죠. 대변은 하루에 2번에서 4번, 일주일에 2번 정도 혈변이 있고 점액변은 항상 있다. 식욕은 양호하다. 점심은 1인분 먹고 저녁은 0.5인분 먹는다. 이거는 일부러 소식하는 게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약간 더부룩하고 과식하면 속이 답답하다. 찬 음식 먹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차가워지고 대변이 잘 안 나온다. 배가 좀 차다. 찬 음식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이 있고 대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대변이 잘 안 나오는 게 더 나쁩니다. 적어도 설사하는 거는 대장이 움직일 힘은 있는 건데요. 찬 거 먹고 대변이 안 나오는 분들은 대장이 설사할 힘도 없는 경우죠. 찬바람, 꽃가루, 환절기에 맑은 콧물이 잘 난다. 비염 증상도 있네요. 소화기 문제가 명확해 보이니 소화기와 염증을 함께 치료하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5월 8일 병원검사 칼프로텍틴 3346점이고 5월 21일 대변 자멸 반응 검사 693점으로 양성입니다. 2025년 6월 14일 한 달 만에 대변 횟수가 1회가 됩니다. 혈변 없어졌고 점액변 가끔 있다. 50% 정도 줄은 상태로 유지 중이다. 식욕 양호하고 식사량 1인분, 식사 후에 약간 더부룩한 것 없어졌다. 과식 후에 가슴 답답하던 것 없어졌다. 배꼽 위쪽 쓰린 것 없어졌다. 2025년 7월 26일 대변 1회, 혈변 없다. 점액변 70% 정도 줄었다. 8월 20일 대변 칼프로텍틴 8.9점, 갑자기 정상이 되었네요. 2025년 10월 16일 대변 칼프로텍틴 54점 좋고요. 그런데 점액변이 아직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조금 바꿉니다. 비염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겠네요. 2025년 12월 비염 문제를 치료했는데도 점액변이 안 줄어요. 괜찮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겹쳐 있는 경우에는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염증형 처방으로 바꿔줍니다. 2026년 1월 21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완전히 정상이죠? 대변은 하루에 한 번, 정상변, 혈변 없다, 점액변 거의 없어졌다. 식사, 소화 여전히 양호하다. 2026년 2월 23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계속 정상입니다. 양약 먹는 것 없다. 대변은 하루에 한 번, 정상변, 식사, 소화 양호하다. 칼프로텍틴 몇 개월째 계속 정상이죠. 이제 내시경 해보고 종료하면 됩니다. 초반에 빠르게 좋아지고 후반에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래도 차근차근하게 처방을 바꿔서 주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 대변 염증 수치를 확인해 주면서 염증 수치까지 완전하게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